네, 2019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샴페인의 발명자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샴페인의 발명자는 동페리뇽, 원래 이름은 피에르 페리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도미노스, 그래서 줄여서 동페리뇽이라고 불리죠. 이 동페리뇽은 샴페인과 코르크 마개를 발명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실까요? 칵테일 레시피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칵테일 레시피를 딱 보고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자, 재료가 나오니까 색깔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용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칵테일 전체 분량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성분, 당연히 재료가 나오니까 성분을 알 수 있죠. 1, 3번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칵테일 판매량, 네, 이건 알 수가 없죠. 네, 5번 기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물을 묻는 문제는 항상 2문제, 3문제까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기구인지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용량 측정이다, 계량한다, 그럼 무조건 지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거가 되겠고요. 믹싱 글라스 그리고 스트레이너, 그러면 스터링 기법에서 사용하는 기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트로, 이건 빨대죠. 그 다음에 디캔터, 디캔팅, 자, 이거는 이제 와인을 별도의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을 디캔팅, 그리고 그 용기를 우리가 디캔터라고 합니다. 커피 3대 원종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원산지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3대 원종, 그러면 아라비카종, 원산지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부스타종의 원산지는 콩고, 그리고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30%, 주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베리카종, 그러면 주로 리베리아, 원산지는 리베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3대 원종, 그러면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리베리카종,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소금을 칵테일 글라스 가장자리에 찍어서, 이것을 우리가 리밍 또는 프로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소금 리밍하는 마가리타, 그리고 설탕 리밍하는 키스 오브 파이어, 2개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닌 것은, 자, 조직행사 문제에서 이렇게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닌 것은, 이라는 것은 몰트 위스키, 즉 100% 보리로만 만든, 메가로만 만든 위스키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 이 조직행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몰트 위스키는 맥켈란과 글렌피딕 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맥켈란과 글렌피딕만 잘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럼의 주원료는, 자, 원산지와 주원료 2가지는 꼭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 럼의 원산지 그러면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 연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산지, 그 다음에 주원료는 사탕수수, 슈거케인, 혹은 당밀, 몰레시즈가 되겠습니다. 자, 슈거케인과 몰레시즈는 여러분이 영어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 문제에도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사탕수수가 나오면 무조건 럼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의 빈티지가 의미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와인병에 보시면 연도가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티지는 무엇이냐? 포도의 수확 연도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매년 포도의 작황이 다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과수원의 과일이 매년 같은 과수원이라도 날씨에 따라서 비가 얼마나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도 매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와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빈티지가 좋은 해, 날씨가 좋아서 포도가 잘 익은 해의 와인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4번 보시면 포도 품종의 그린 수확, 그린 하비스트는 포도를 이제 솎아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남아있는 다른 포도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서 양질의 와인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포도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솎아내기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와인은 맛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나라 한국 와인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17번 단답식 문제죠. 콘 위스키. 콘은 옥수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 옥수수가 많기 때문에 옥수수를 사용해서 술을 만들게 되는데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을 해야 버번 위스키,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하고 켄터키주 버번 카운티 근방에서 만들어야 버번 위스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옥수수 80% 이상을 사용하면 콘 위스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18번 다음 중 하면 발효 맥주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맥주는 하면 발효 맥주, 상면 발효 맥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상면 발효 맥주 3가지 에일, 스타우트, 포터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칵테일을 만드는 기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조직응사 시험, 특히 실기시험에는 5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기법 5가지, 빌딩, 스터링, 쉐이킹, 플로팅, 블렌딩, 이 5가지 기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코스터란, 코스터란 잔 밑에 받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종이나 헝겊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 코스터의 역할은 뭐냐면 칵테일은 보통 얼음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잔이 글라스가 차갑죠. 그리고 금방 물기가 생기고 물기가 잔을 타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잔이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기를 흡수해주는, 그래서 잔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흡수해주는 역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충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코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터에는 가게 이름 또는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넣어서 가게를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23번입니다.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한 곳은, 여기 보시면 전부 브랜디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브랜디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증류주의 브랜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리 브랜디, 그 다음에 피치 브랜디, 그 다음에 헤네시 브랜디, 애프리콧 브랜디가 있는데 이 중에서 C에 있는 헤네시는 정말 증류주의 브랜디입니다. 그리고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가 되겠고, 나머지 A, B, D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조직응사 실기의 재료에 보면 체리 플레이버드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버드가 붙은 것들은 전부 리큐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리 리큐어, 피치 리큐어, 애프리콧 리큐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혼성주에 속하는 것은, 술은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로 분류가 되죠. 그 중에서 혼성주에 속하는 것은 1번의 글렌피딕은 위스키니까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꼬냑, 브랜디, 증류주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의 버드와이저, 맥주니까 양조주가 되겠습니다. 4번의 캄파리, 이탈리아에서 70가지가 넘는 재료를 넣어서 만든 빨간색을 리큐어, 그러면 캄파리가 되겠습니다. 26번 바스푼의 용도가 아닌 것은, 칵테일 조주 시 글라스 내용물을 섞을 때, 그렇죠. 바스푼을 일단 섞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팅 할 때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플로팅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1번과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요. 믹싱 글라스의 스터링 기법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빌딩처럼 재료를 섞어줄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푼의 용도는 크게 첫 번째는 재료를 섞어주는 역할,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로팅 할 때 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재료의 용량 중에 티스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설탕 1티스푼, 그레나딘 시럽 1티스푼 이럴 때는 바스푼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얼음을 잘게 부술 때 사용하는 것은 아이스픽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와인의 보관 방법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일단 모든 술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겠죠. 햇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서늘한 곳, 주로 12도 내외의 일정한 온도, 그리고 와인은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와인을 가브, 지하 동굴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지하 동굴에 있는 박쥐처럼 어둡고 서늘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한다. 그리고 와인, 그 중에서도 특히 코르크로 되어 있는 와인은 눕혀서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와인의 코르크를 눕혀야, 코르크 와인을 눕혀야 와인 때문에 코르크가 젖어서 와인을 꽉 막고 있겠죠. 만약에 와인병을 세워서 오래 두면, 자칫하면 건조한 날씨가 오래 유지가 되면 코르크가 건조해지면 수축이 되면서 공기, 산소가 들어가는 순간 와인은 산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28번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적포도 품종은, 그래서 이렇게 특히 어떤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도 품종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보르도, 특히 메독 지역, 그러면 까베르네 소비뇽, 그 다음에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적포도, 그러면 피노누아가 되겠죠. 그래서 부르고뉴 지방 같은 경우는 적포도는 피노누아, 청포도는 샤르도네를 사용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쉐리, 스페인의 주정 강한 와인이 있죠. 그래서 스페인의 쉐리 같은 경우는 특히 식전주로 아주 유명한 와인이 되겠습니다. 솔레나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통을 이제 몇 단으로 쌌습니다. 보통 뭐 3단, 4단, 5단 이렇게 쌌는데요. 그렇게 해서 통끼리 연결을 시켜둡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통의 와인을 일정 양을 뽑아내면 위에 있는 와인들이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또 블렌딩이 되겠죠. 그래서 소량씩의 반자동 블렌딩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그 통을 우리가 솔레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솔레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1번입니다. 맥주의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함량이 보통 3%, 5% 정도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쉽게 변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보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장기 보관할수록 맛이 좋아진다. 이건 틀렸죠. 맥주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얼지 않도록 또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34번입니다. 프리미엄 데킬라의 원료는, 일단 여러분들 데킬라의 원료라고 하면 용설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용이 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용설란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아가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베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데킬라를 만들 때는 우리가 블루 아가베라고 해서 아가베 아즐 데킬라나라는 특정한 품종을 사용합니다. 그 품종이 가장 퀄리티가 뛰어난 그런 데킬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메스칼과 데킬라가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다릅니다. 데킬라는 아가베 아즐 데킬라나, 즉 블루 아가베라는 특정한 품종을 사용해서 데킬라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다 사용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냅킨, 여러분들 음료를 서빙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빙할 때는 냅킨, 코스터, 서빙 트레이. 자, 보통 서빙 트레이에 코스터와 냅킨과 그 다음에 음료 또는 뭐 칵테일을 올려서 가게 되죠. 바스프는 서빙할 때 쓰는 건 아니죠. 바스프는 우리가 칵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물이지 서빙할 때 사용하는 비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40번 보시겠습니다. 니그로니 조주 시 필요한 기구는, 니그로니는 조주 기능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칵테일이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칵테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니그로니 위크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의 니그로니를 또 만들기도 하죠. 일단 빌드 기법이기 때문에 기법 중에 빌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스푼 그리고 지거, 계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거는 사용이 되겠고요. 바스푼과 지거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 쉐이커는 당연히 쉐이킹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믹싱 글라스는 스터링이라는 기법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블렌더는 블렌딩 기법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영어 문제 한번 보실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distilled liquor? distilled liquor라고 하면 증류주가 되죠. 그래서 증류주가 아닌 것은, 자, 우리 6대 증류주 진, 럼, 보드카, 데킬라, 위스키, 브랜디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6대 증류주 중에서 어원이 생명의 물인 것은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 1번 보드카 증류주가 되죠. 2번 진도 증류주입니다. 3번에 칼바도스, 자, 사과 증류주가 되죠. 프랑스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망디의 칼바도스 시에서 만들어지는 사과로 만든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풀케, 자, 풀케는 용설란, 아가베를 가지고 만드는 발효주, 양조주가 되지요. 그리고 풀케를 증류해서 만든 것이 바로 데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에서는 4번이 답입니다. 52번에 보면 바로 아가베를 가지고 만드는 증류주는 뭔가 해서 데킬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가베
또 한글, 우리 이제 한자로는 용설란이라고 되어 있으면 답은 풀케 또는 테킬라가 되겠습니다. 53번 보시면 영어 지문이 너무 기네. 그냥 패스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조직기능사 문제는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첫 문장만 읽어보셔도 정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장을 보시면 It's called Queen of Liquor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영어 단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liquor라는 단어는 술, liquor라는 단어는 혼성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quor의 여왕, 혼성주의 여왕. 자, liquor의 여왕 그러면 샤르트레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liquor 여왕 그러면 샤르트레즈.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영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7번입니다. 꼬냑 지방의 브랜드가 아닌 것은 와인이라는 양조주를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 브랜디가 되죠. 그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꼬냑이라고 하고 알마냑 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알마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브랜디가 만들어진 지역은 알마냑이거든요. 그래서 알마냑 지방 사람들이 알마냑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면세점에 가보시면 샤보라는 것을 팔거든요. 이것은 꼬냑 지방이 아니라 알마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미 마틴, 헤네시, 하인 전부 꼬냑이 되겠고 샤보는 알마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르도를 중심으로 보르도 위에 꼬냑이 있고 밑에 알마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마냑에서 만들어지는 샤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59번입니다. 다음 중 애프터 드링크, 자, 식후주죠. 식후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 1번 로스티 네일, 2번 크림 쉐리. 자, 쉐리 중에서도 크림 쉐리,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포도를 15% 이상을 사용한 크림 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콤한 그런 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캄파리. 자, 캄파리는 대표적인 식전주로 활용되는 리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 4번 알렉산더,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이죠. 그래서 브랜디 라고 하면 대표적인 식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디와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은 식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후에는 달콤한 걸 보통 먹게 되죠. 그래서 달지 않은 쓴맛이 있는 비터 같은 어페리티프가 바로 3번의 캄파리, 또 듀보네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무트, 자, 그 다음에 쉐리 중에서는 드라이 쉐리,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페리티프, 식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전주, 식후주를 묻는 문제는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식전주, 식후주는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칵테일 글라스는 어디를 잡아야 하는가? 네, 스템이 있는 경우는 스템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중에서도 특히 칵테일 글라스는 스템이 있죠. 스템이 있는 글라스들은 기본적으로 스템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에 좀 민감한 그런 음료들인 경우, 예를 들어서 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칵테일 글라스, 이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스템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9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